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세가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 많고 막 이렇게 번쩍번쩍 안 하니까 아마 피곤하실 거예요. 저도 새벽에 이제 일어날 때 먼저 비트코인 가격부터 먼저 확인하거든요. 알트코인 가격을 확인하기보다. 근데 어쨌건 지금 지루한 장세가 연이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와중 중에 진짜 글로벌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 크립토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나 중요한 영상을 이따 오후에 올릴 거거든요. 물론 뭐 부정적인 견해의 영상은 아닌데 직접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납득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 방향성의 흐름에서는 변함이 없다. 긍정적으로 돌아갈 거라에 관해서는.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빠르게 막 어떤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지쳐서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조금만 더 버텨보자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관점의 영상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왜 그런지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제가 영상 몇 개를 이제 짜집어서 이제 언급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호주 편의점 대기업이 170개 매장에서 암호화폐를 허용한다. 와, 이거 엄청난 뉴스네요. 우리 호주만 이렇게 할까요? 비단. 향후에 우리나라도 분명히 향후에 이런 게 아마 도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텔이 새로운 비트코인 채굴칩 블록 스케일 출시를 한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요즘 들어서 뭐 채굴을 금지해야 된다. 뭐 유럽에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반도체 생산에 관해서 인텔사는 다국적 기업이에요. 근데 이런 다국적 기업이 가상자산 채굴에 관해서 진출을 한다? 그러면 탄소세를 운운한다. 뭐 정부에서 유럽 정부에서 운운한다는 자체가 사실 이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여러분들이 잘 필터링해서 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 가상자산 시장은 페이크가 많아요. 진짜. 예. 가짜 뉴스도 많고 대중을 회유하기 위한 어떤 그런 뉴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오늘 부정적인 견해를 폈다가 일주일 후에 긍정적인 뉴스가 또 똑같은 주제 갖다 나와요. 제가 좀 이따 이제 영국 정부에 관해서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참 사람들 털어내려고 참 별짓 다 한다. 진짜. 극악으로 진짜 치닫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이제 지나가는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양의 석유를 떼워서 예를 들어서 석유 아니면 뭐 가스 천연가스를 뭐 에너지화 시켜서 여기서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낼 때 탄소가 더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비트코인 마이닝에서 거기서 탄소가 더 많이 나올까요? 어떤 게 더 지구 환경에 해가 많이 될까요? 예. 여기까지만 딱 언급을 드릴게요. 자, 어디서도 세수 창출을 크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향후 4차 산업혁명에서. 그래서 이거는 탄소세 운운하는 거는 탄소 증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마이닝 금지해야 된다. 뭐 포우코인 다 사라져야 된다.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뉴스라는 거죠. 예,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비트코인 채굴 회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 가능과 해시 비율 확장을 목표로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거다. 인텔사도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다국적 기업이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네 구멍가게 같이 오늘 오른쪽으로 갔다가 일주일 후에 왼쪽으로 갔다가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반도체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공정 과정의 어떤 그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 기계 설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오늘 오픈하면 내일 바로 치워버릴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분쟁 종식에 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러시아로부터 나오는 극악의 뉴스들이 되게 많아요. 안 좋은 뉴스들.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픈데 어쨌든 이 분쟁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다. 4월 내로 종료가 되거나 4월 중순에서 말기에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5월 초에 이거는 아마 분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4월 9일 날 이집트 등 52개국 가는 항공편에 대해 제한을 해제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분쟁이 종식되면 일단 극악으로 치닫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상황은 점진적으로는 종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서서히 풀려가면서 각국 정부도 코비드에 관한 스탠스가 점진적으로 이제 개방한다, 오픈시키고 그리고 그냥 풍토병으로 그냥 취급한다는 그런 견해가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실질적으로 현물 경제의 모든 어떤 그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또 말씀드리고 각 거래소의 비트코인 어떤 그 밸런스가 2020년 5월 달에 최고치로 찍었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출이 됐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가장 많이 인출이 됐었다. 제가 한 달 전에 9만 6천 개 정도 비트코인이 인출이 됐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향후 장세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반대로 거꾸로 예를 들어서 채굴자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계속 거래소로 넣었다. 반대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급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보고 야 이제 하락장이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백전백패예요. 특히나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그리고 코인 투자라는 게 그래요. 내가 트레이딩에서 5번 승리해도 한 번에 말아먹어가지고 100%다 잃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트레이딩 하실 때는 항상 조심조심 하시고 전체 100%다 100%다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것보다는 일부분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계적 어떤 그 정세의 변화 그리고 전 세계는 두 개로 갈라졌다. 경제적인 어떤 그 면에서 그 이면에는 어떤 사상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사상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뭐 상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국은 앞으로 향후에 다가오는 어떤 그 시절에는 많은 아마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2018년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화돼서 지금 현재 하나 둘씩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RD라고 이것도 아마 제가 예전에 이제 해외에 있을 때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마트죠, 마트. 근데 여기 보면은 독일 소매 체인은 월요일부터 고기나 계란, 버터 가격 20에서 50% 인상을 한다. 제가 이거를 그저께 뉴스인가? 아마 제가 이거를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이 가격이 왜 올라갈까요? 고기 가격, 계란, 버터. 결국에 에너지 상승이에요. 에너지 상승. 에너지 상승은 어디로부터 왔나? 러시아로부터 왔죠. 근데 독일은 러시아의 의존이 되게 높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 수입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독일은 처음에 어느 순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앞으로 가스 수입을 안 할 거야. 그래서 카타르로부터 노선을 변경할 거야. 카타르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말 바꾸기를 해버렸죠.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로 폴리티코에 이게 뉴스가 나왔는데 러시아 석유가스 제재, 비엔나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잔혹행위에 대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EU의 냉정함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U는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데 오스트리아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석유와 가스를 써야 된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그런다. 그 얘기가 뜻하는 건 뭐냐면 EU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유럽 국가가 공통되게 모여서 이제 이익 집단이 구성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의견이 이제 여기서 차별화되죠. 자, EU 국 간의 개별 국가의 이해 관계가 다르다. 제가 이거 오타가 났는데 에너지, 곡식. 자, 현재 에너지 그리고 곡식. 자, 그리고 향후에 반도체 문제도 분명히 불거질 텐데 반도체 이런 걸로 인해서 EU가 지금 현재 묶여 있지만 EU의 종식 선언이 어느 순간 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전에 브렉시트가 트리거가 일단 한번 됐고 자 일단락 된 것 같지만 이런 문제들이 이런 문제 국지적인 어떤 이 분쟁 사태의 문제들이 하나 둘씩 불거져서
향후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이 되면 EU의 종식은 유로의 해체를 불러올 거고, 유로의 해체가 불러온다는 얘기는 유로화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향후에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엔화가 엔저 가속화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다시 엔고를 일으키기 위한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수단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유로화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달러가 마지막까지는 살아남겠지만, 어쨌건 뭐 현재 지금 돌아가는 어떤 그런 걸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결국엔 준비 통화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언급해 드리면, 룩셈부르크, 자, 월요일 날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러시아에서 나오는 석유와 가스를 대상으로 하는 EU 제재를 배제했다. 유로그룹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러시아 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보다 우리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모든 제재는 우리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자, 유로를 반대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는 이유이다.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브루노의 발언은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인 프랑스 인터와의 인터뷰에서 석탄과 석유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제재를 요구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입니다. 프랑스는 이거 수입해서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공식 발표되자마자 이런 식으로 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과연? 그리고 여기 벨기에 재무장관은 벨기에가 그러한 표적 행동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벨기에도 한 수 더 떠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LNG를 수출해서, 이 LNG가 현재 해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문제는 이 운반비예요, 운반비. 예, 이 운반비가 이 LNG 가격에 그대로 전이되면, 자,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어떤 그 수입 노선을 해제해라. 더 이상 수입하지 말아라는 어떤 거기에 이제 그 미국에서 말한 어떤 그 명령에 대한 지지를 해주지만, 사실 이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그냥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운반비라는 코스트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 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는 이번 분쟁이 종식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여기 나와 있는데, 유럽이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에 관해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 보면 러시아가 41.1%, 41.1%,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러시아가 26.9%, 이라크가 9.0%, 나이지리아가 7.9%. 자, 여기 오페크 국가들이네요. 여기 나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7.7%. 자, 뭐를 의미할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의미들이, 자, 거진 뭐 이것만 합해도 50% 가까이죠. 자, 유럽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그리고 유럽이 석탄에 관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러면 러시아로부터 46.7%를 수입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구멍가게 같이 그냥 급작스럽게 어떤 그 구입 노선을 갑자기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최소 5년, 최장 10년. 그러니까 그 동안에 아마 많은 변화가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가장 큰 거는 어떤 이 개별적인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EU의 해체, 유로화의 붕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향후 다가오는 시절엔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페이커적인 뉴스가 상당히 많다. 영국 정부는 어땠나요? 크립토 커런시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항상 했죠, 이 스탠스가. 근데 지난 과거 한 2달 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뉴스가 그랬죠. 근데 오늘 딱 생뚱맞은 어떤 그런 게 여기 보면은 4월 4일 날이죠. 자, 이거 영국 정부 홈페이지거든요. 근데 영국 정부가 여기 보면 글로벌 크립토 에셋, 어떤 그 기술적인 허브가 되기 위해서 플랜을 구현했다. 요런 얘기가 여기 나왔네요. 자, 이게 말이나 되나요? 앞장서서 부정적으로 스탠스를 취했던 국가가 본인들이 크립토 자산에 관한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허브가 되겠다. 갑자기. 예, 이것도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 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말자. 어차피 결과는 뻔하게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특히나 중국. 중국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비트코인 마이닝 뭐 금지한다. 아니면 뭐 NFT 말고는 인정 안 한다. 블록체인은 수용하는데 가상자산은 인정 안 한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지금 중국 정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뒷구녕에선 지금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나라 에너지를 쓰면서 코인을 채굴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해서 이제 중요한 뉴스가 나는데 왜 기관 투자가들이 합병 후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올인하고 있나? 이더리움 가격이 높아질 것인가? 자, 이것도 이제 따끈따끈하게 나온 뉴스인데 여기 이제 논리적인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스로 전향되면 합병이 이루어지면 이 수치는 단기적으로는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가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자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자율. 단기적으로 10%까지 증가하겠지만 이게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면 병합이 시작되고 인출을 가능하게 하는 업그레이드가 구현될 때까지 예금은 확실히 잠겨 있을 거다. 근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잠겨 있는 게 향후에 풀리면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인출되는 양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0%까지 이자를 주겠지만 그리고 트리플 반감기는 합병이 발생하고 이더리움이 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이더리움 발생이 크게 감소하는 커뮤니티 이름이다. 트리플 합빙. 그래서 이번에 포스로 전향되는 게 그 비트코인이 밤감기를 거쳤잖아요. 근데 세 번의 밤감기를 거친 거와 같은 똑같은 효력을 구현할 거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거침없는 폭등이 올 거고 또한 90%의 어떤 그 채굴량이 감소를 할 거다. 난이도 폭탄이 떨어져서 그러면 반사 이익을 이더리움 클래식이 볼 거다. 뭐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바고. 그래서 세 번이 합쳐진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번에 이더리움한테 발생되는 포스 이더리움 2.0 구현 이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2년이 소요되는 거를 단번에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의 이상의 스테이킹 보상을 보게 될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바라는 만큼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속도로 병합하는 날에 1,400만 개에서 1,600만 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에 도달하게 되며 스테이킹 보상은 약 10%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어딘가에 정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6%의 이자율, 6%의 이자율로 아마 맞춰지지 않을까 그런 식의 견해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재미난 영상을 하나 제가 이제 재미난 소스를 하나 발견된 게 있는데 그걸 아마 보시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나 부정적인 견해에 막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시면 나중에 크게 아마 후회하실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셔라 라고 이제 뭐 언급을 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이따 영상에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고개 숙여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온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